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2강 드러난, 바깥에 드러난, 노출된 드러난 조화와 감추어진 조화, 숨은 조화, 그 조화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조화란 말은 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모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조화는 크게 바깥에 드러난 거, 그 눈에 보이겠죠. 그 다음에 감춰진 건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드러난 조화와 감춰져 있는 조화, 이런 주제로 공부할 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더 버전이 좀 약간 내가 높으니까 듣는 사람도 약간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제 말을 다 받아가겠죠. 그냥 근성으로 들어버리면 이건 주제 자체가 약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앵무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앵무새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딱 걸어놓고 앵무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국립대학교 교수야. 국문과 교수야, 국문과. 내가 너한테 오늘부터 우리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랬습니다. 국문과 교수는 잘 가르치겠죠? 네,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나는 말 잘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국민교육원장도 외우고 세종대왕도 알고 다 말 잘해요. 그랬습니다. 와, 이거 뭐 앵무새가 만만치 않죠. 참, 이런 앵무새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앵무새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선수죠. 네. 국민교육원장도 외우고 세종대왕도 알고 이거 실력이 빵빵한 앵무새입니다. 우와. 그러면 한편으로 기분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기분 좋죠.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대학교에 출근하면서 앵무새를 새장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자랑해야 되니까. 앵무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탁 닫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수실에 딱 갖다가 책상에 딱 얹어놓고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지금 내가 집에서 키우는 교수인데, 앵무새인데, 제가 세종대왕도 알고, 국민교육원장도 외우고, 실력이 빵빵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 말을? 네. 아무도 안 믿어요. 참, 웃기고 있네. 아니, 교수님 갑자기. 그럴 거 아니야. 어제 뭘 드셨어요? 어제 뭘 잘못 먹어? 이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오다 웃기고 있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 교수는 열받아, 열 안 받아요? 받아요. 어제 얘가 말하는 거 들었죠? 예. 참 기가 막혀서. 그럼 우리 내기하자 이랬어요. 그때는 내기 또 할 만하죠? 네. 이 내기하면 누가 이겨? 교수가 이기겠죠. 네. 어제 들은 거 맞으니까. 뭐 잠결에 들은 게 진짜 또렷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은 참 가관이죠. 이 교수 하는 짓거리가. 앵무새가 국민교육원장도 외우고 세종대왕도 알고 우리말을 잘한다니 그걸 내기까지 하자니까 속으로 와, 저 교수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기하려면 그냥 내기하면 재미있어요. 뭘 좀 걸어야 돼요. 뭘 걸어야 돼요? 빈병? 돈을 걸어야 재밌죠. 그렇지. 돈을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요즘 화폐로 하면 한 10,000원이나 한 20,000원 정도씩 내기 할 사람들은 하고 또 자신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구경만 하고. 그런데 이거는 말하는 게 뻥이다. 이쪽에 걸면 이길 확률이 100%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전부 뻥이다, 저거. 세종대왕도 안다. 국민교육원장 외우는데 웃기지 마라. 모른다. 그 뻥이다는데 걸었어요, 다. 그럼 이 교수는 신나요, 신나요? 신나게 됐죠, 이제? 20,000원씩 걸면 10명이면 200,000원 오늘 챙기는 거 아니에요? 땡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미소를 띄우면서 자, 그럼 한번 까보자, 이제. 앵무새를 딱 보고, 야, 어제 네가 나한테 말했던 대로 한번 해줘라!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앵무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열받아, 열 안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20만, 지도 20만에 지도에 나가야 될 파나, 이제. 아까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지는 거 아니요? 야! 너 막 왜 그러냐? 너 어제 나한테 한 거 그대로만 해라. 어? 뭐 강감찬 이런 걸 몰라도 된다. 세종대왕하고 국민교육원장 그거 안다 그 말만 해라. 어제 나한테 했던 대로. 어제 그래 당당하게 말해놓고 이 나 망신시킬 일이 있나 임마. 그러니까 이 다른 교수들은 기가 차요, 기가 안 차요. 이거 완전히 맛이 갔죠. 앵무새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죠. 그럼 계속 뭐 시비할 수가 없잖아요. 게임 끝. 그래서 돈을 다 물어줬습니다. 이 교수는 열받아 열 안 받아요. 잘 받죠? 뭐 집에 앵무새를 자기 앵무새를 갖고 와야죠. 집에 가져와서 자기 책상 위에 서재에다 놓고 그 세정문을 열고 앵무새를 한 대 쥐어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쥐어 박으면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너 새끼, 너 때가, 내가 임마, 어제 나한테 말을 똑바로 해놔놓고 오늘 안 해가지고, 네가 보다시피 그 20만원 일자리네, 임마, 어? 너 나 망신도 당하고. 너 새끼 진짜 이럴 수 있나 하고 한 대 콱 집어갔어요. 그래,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바보 아니야? 하고. 당신 바보 아니요? 바보 아니야? 어제 내가 말한 거 들은 걸 확실하지 않냐고. 그래, 그 말 맞아, 안 맞아? 아니, 당신이 나를 왜 지어박냐? 안 지어박았으면 내일 다시 한 판 더 큰 게임을 해가지고 왕창 따해주려고 했는데, 오. 아, 참 안타깝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거 앵무새가 바보가 아니고, 대학 교수도 바보가 아니고, 어찌 보면 앵무새도 바보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교수도 바보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뭐라고 규정 짓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단순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딱 규정을 지을 텐데,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이게 좀 뭐라고 딱 단정하게 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너무 빨리 속단하면 오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홧김에 확 말을 뱉거나 뭘 빨리 화가 나, 급한 마음에 빨리 결정해가지고 잘못 판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막 후회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 안 할 걸.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판을 그만 놓치니까 나중에 더 큰 판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쁜 언니도 많이 놓쳤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주제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원숭이 얘기는 그 정도면 해도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약을 팔아야 되겠죠? 삶은 숨은 조화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은 조화는 뒤에 있는 거죠. 드러난 노출된 조화가 아니고 감추어진 조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라클레이토스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철학 개론 들은 사람은 다 알 텐데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같은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같은 강물에 한 번 발 담궜어요. 강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뺐습니다. 또 같은 강물에 또 담궜어요. 이건 아까 같은 강물일까요? 다른 물일까요? 다른 물이에요. 흘러갔으니까. 첫 번째 담궜던 그 물은 흘러가 버렸죠. 딴 물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정리해서 말하면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조법한 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오늘 내 마누라를 만나는데 이게 어제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누라도 나를 보고 어제의 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강가에 서서 이 강물을 보고 어제의 그 물에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바보야, 바보. 그렇잖아요. 어제 그 물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 지금? 저 멀리 갔어요. 인천 아빠가 저 멀리 갔을 거예요. 그죠? 그죠? 어제 물이 아니라고. 이거 헤라클레이토스가 우리한테 명쾌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주일에 나를 본 걸로 생각합니다. 그 지난주일에 송현은 지금 흘러갔어요.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 온 겁니다.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라이 짓을 합니다. 같은 강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애가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그 애가 어제 그 애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삶이 매 순간순간 전부 신선해요, 안 신선해요? 신선해요, 신선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10년, 20년 산 부부들이 알몸으로 칭칭 감고 있어도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막 비벼도 안 통해요. 그렇죠? 근데 처음 본 사람이면 안 감아도 가까이 다가만 가도 찌릿찌릿해요. 그렇죠? 야, 이러니까 우리가 삶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다 얽히기로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문제의 본질, 핵심을 잘못 알기 때문에 삶 전체를 통째로 허비하고 또라이짓하고 살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까 그 헤라클레이토스 오빠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니까 한 번 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늘 새로운 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주일 전에 만난 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은 없어요. 죽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내 제자가 또 방송을 보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또 제자가 40년 제자인데 선생님 저는 40년 전에 제자인데 선생님한테 큰 영향을 받고 선생님은 저를 기억은 못하지만 선생님이 그때 저 중학교 때 제 손에 때가 많다고 저보고 떼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른 이름인데 떼연이라고 지어줬다고 걔가 기억이 나. 그래 알겠어. 근데 그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동무들한테 선생님 안부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서라벌 고등학교 선생할 때 운명하셨다고 해서 돌아가셨다 해서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옛날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불교 테러를 보니까 돌아갔어요, 살았어요. 펄펄 살아있잖아요. 이 정도면 골골 하는 거요? 아니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뭐라는 답을 이렇게 했어요. 야, 떼연아, 알겠다. 너 기억난다. 너 손에 정말로 때가 많았다, 그때. 나도 어릴 때 니만 할 때는 나도 때가 많았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서라벌 고등학교 선생할 때 죽었다고 소문이 난 거, 맞다. 그때 나 죽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
그 이후로 수없이 죽고 수없이 살아났다. 최근에 어제 나 또 죽고 오늘 또 살아났다. 이 말 이해합니까? 네. 이 말 알아들어야 되겠죠. 네. 이 정도 못 알아들으면 이런 거 하지 말고 딴 거 봐요. 채널 돌려요 그냥. 그죠? 그 분위기 수준 낮추니까 이 말 못 알아듣고 감동하거나 공감하지 않으면 이 채널 돌리세요 그냥. 안 돼요. 근데 이런 얘기에 감동하면 저한테 짜장면 하나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근데 산 사람이 많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처님이 좋은 법을 전하는 불교 텔레비전이 전 세계의 가장 큰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불교 텔레비전입니다, 이게. 네.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이 대단한 불교 텔레비전이 이런 좋은 법음을, 좋은 진리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나한테 짜장면 사지 말고 뭘 해야 돼요? ARS 한번 눌러야 돼요. 난 정말이지 나로서도 이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 얘기를 내가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계산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해요. 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내 말에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만 해야 하지 말고 짜장면 꼭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뭐냐면 삶은 조화란 말은 조화는 하나가 있을 때 조화란 말이 있어요. 둘 이상일 때 조화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혼자는 독창이죠. 합창이라야 하모니라 하죠. 독창은 하모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도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최고의 음식 자랑할 것이 비빔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개, 일본 사람은 구로다라는 사람은 뒤죽박죽이라고 말했고, 비빔밥을 보고, 또, 일본 사람은 정체불명의 음식이라고 비난을 했고, 독일 사람은 뒤죽박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정체불명도 아니고, 뒤죽박죽도 아니고, 이거는 하모니라 했습니다. 갖가지 나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멋있죠. 이건 세계 음식 중에 최고의 자랑스러운 음식이라고 내가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화란 것은 나와 너, 우리와 저들, 이런 적과 아군,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야당과 여당, 남자와 여자,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 이런 상대적인 사람끼리 만나서 한데 합쳐서 이루는 하모니, 그걸 조화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조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드러난 조화, 표면에 외형에 드러난 조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조화는 대부분이 어떤가 하면 남을 의식한 조화입니다. 남을 의식한 거.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이 없으면 안 보면 조화롭게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조화는 대부분이 위선적인 조화입니다. 대부분이. 네. 부부 사이가 나쁜데 헤어지기 직전인데 남 보기에는 그런 티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남 보기에는. 아주 걸뜻하게 표를 안 내요. 조화로 잘 하는 것처럼, 여보, 같이 가요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해요. 실제 마음속은 이게 재수 없어 잡기도 싫은데. 이게 남을 의식하니 그렇죠. 그게 이제 드러난 조화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입니다. 드러난 것들은. 그래서 많은 순진한 사람들은 그 드러난 조화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물론 나도 많이 속았어요. 나도 많이 속았어요. 그러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고 서로 결혼하는 것. 다르죠? 네. 사랑하는 거예요. 네. 결혼 아니에요. 사랑. 이건 또 결혼했어요. 네. 하나는 숨은 조화이고 하나는 드러난 조화입니다. 어느 게 드러난 거예요? 결혼한 거. 그건 드러난 거예요. 다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우선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의 언니, 오빠 걱정해야 돼.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죠. 시갓집 걱정해야 되죠. 내 동창생들 염두에 둬야 되죠. 말 많은 그 608호 그 아줌마, 그 아주 촉새 같은 입, 신경 써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꾸며야 돼, 안 꾸며야 돼요? 이건 숨은 조화예요, 드러난 조화예요? 드러난 조화죠. 드러난 조화입니다. 그죠? 그 남녀 관계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숨은 조화예요. 그게 더 진실한 겁니다. 결혼하면 남을 의식할 게 많았죠, 아까? 그 이건 다는 아니지만 거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조화입니다. 구분이 되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드러난 조화는 가식적이고 인공적이고 또 그거는 사회적이기까지 해요. 이 사회 모든 관계, 직장 동료, 선후배 이거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단둘이 몰래 사랑하는 거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쳐다만 봐도 떨리는데. 그게 가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부부는 가식적인 조화를 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아침에 헤어질 때 사랑해요 그래요. 사랑해요란 말은 사랑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죠. 그걸 순진한 언니들은 그걸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참. 개가 강아지를 키워보면 알죠. 강아지를 키워보면 주인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따른다는 걸 여러분이 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내가 개를 키워봤는데 밤늦게 돌아오면 마누라도 자고 다 자요. 애도 자고 다 자요. 늦게 새벽에 한두 시 올 수도 들어있죠.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늦게 온 건 아니에요. 네. 하여튼 사생에서 늦게 왔는데 걔는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문 앞에 와서 막 딱 기다리냐고 막 짖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밤중에. 그 문을 열어주면 막 나 다리 앞에 막 기어 올라가 안아달라고 안아줘요. 안아주면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줌을 벌벌 싸네, 양도. 그거 알죠? 옷에 오줌 벌벌 싸. 네. 이러면 그런데 얘는 온몸으로 반기는 걸 표현했죠. 말로 송현 선생님 사랑해요. 그랬어요, 걔가? 그런 말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사랑해, 이건 사랑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보짓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이해 되죠? 네. 이거 이해 못하면 내가 수준을 확 낮출게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가만히 있으시라고. 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아는 줄 알고 지금 막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친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갔는데 부부가 싸우고 있어. 멈췄어. 이쪽 방향으로 서 있던 사람이 나를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싸우는 척하고 계속 하든지 계속 싸워야 돼요? 안 싸우는 척 해야 돼요? 한 사람만 해야 돼요? 둘 다 그래야 돼요? 둘 다 그래요. 안 싸우는 척.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은 것처럼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왔어? 왔어. 그래야 되죠? 차 한잔 할래? 그죠? 그러죠? 이거 내가 어제 친정집에서 가져온 매실차야. 이 자연스럽게 그럴듯하죠? 이게 숨은 조화예요? 드러난 조화예요? 드러난 조화입니다. 이건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식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삶에 이렇게 드러난 대부분의 조화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엉터리예요. 숨어있는 조화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외형상으로 일관적이란 말 알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말했잖아요. 나는 젊을 때는 뭘 몰라가지고 뭐 어느 게 옳은지 이래야 되는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를 더 해보니까 삶이란 게 정답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일관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가 하루에도 마음이 여러 골백분 변해요. 지금도 나는 더 갈팡질팡해요. 일관적이지 않아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왜? 답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젊을 때는 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아닌 거는 딱 안 했겠죠. 그런데 그 답을 그래 생각했는데 그 답을 확실히 모르니까 갈팡질팡한 거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답을 아니까 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 있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겁니다. 삶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관적인 사람은 일관적이란 말 알죠? 그건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 오빠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님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오빠. 갈팡질팡 안 하고 일관된 사람. 공자입니다. 공자님입니다. 서양에도 공자님하고 똑같은 오빠가 하나 있어요. 그 오빠 이름이, 공자는 공시지요. 서양인 사람은 아시예요, 아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철학자가 서양의 공자입니다.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중국에 태어났다면 공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공자님이 미국이나 서양에 태어났다면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됐을 것이죠. 아시가 됐어요. 아시.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일관되게 딱 일관되려면 자기 나름 속에 머릿속에 일정한 잣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잣대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재미있게 말하면 이건 골 때리는 오빠입니다. 그 이유 이해되죠? 네. 일관적이란 말은 항상 똑같아. 여러분, 팔만대장경 경전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 많은 경전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지혜를 그걸 전부 삶아가지고 짜서 한마디로 딱 만들어서 한 줄로. 팔만대장경 한 줄. 그러기 전에 성경을 먼저 한 줄로 만들면 성경책 이만하죠? 네. 팔만대장경은 이만해요? 아니에요. 몇 터럭이에요. 성경책에 있는 말을 한 줄로 딱 짰어. 한 줄로. 그거 복잡하니까. 이 세상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그 중에 최고 짱이 사랑이다.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핵심을 말하면 그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입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마디 더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개 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은 안 변한다. 이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은 안 변한다. 그게 결론이 뭐예요? 변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변했는데 같은 잣대로 되면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에요? 또라이예요? 변했는데 변했잖아. 어제 게 아니라니까요.
패가 바뀌었는데 어제 아까 앞판 패하고 똑같이 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앞판에는 난초가 2개 있었어. 그래서 난초 심어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난초가 없어. 근데 난초 심어하려고 꿈꾸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보 아니요. 패가 바뀌었는데? 일관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교육자들과 종교가들은 이걸 일관되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젊은 때는 몰랐어요. 공부를 자꾸 하니까 아하 이런 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도 젊을 때는 일관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거 아니야. 아까 팔만 대장님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답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어느 시간에 제가 부처님의 중도에 관한 얘기를 했죠. 많은 함량 미달의 다른 종교들은 이거는 옳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그렇게 다 이분법적으로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은 공자님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진이고 위고 선이고 악이고 맞고 틀렸고 옳고 그러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딱딱 가르는 겁니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중도라 그랬어요. 이쪽에 옳은 거예요. 이쪽에 나쁜 거예요. 어느 쪽을 부처님이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다는 말은 둘 다 버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대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내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 머리 나쁜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중도가 그거라니까요. 양쪽을 다 인정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한가운데를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줄이 출렁출렁하니까 변하죠. 외적 상황이. 그래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똑바로 걸어가면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 안 돼요. 그래서 부채를 2개를 들고 무게중심하거나 막대기를 들고 해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오른쪽에 기울려면 왼쪽으로 몸을 옮겨야 되죠. 그럼 왼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양쪽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쁜 언니들이 이쁘기 위해서는 안 이쁜 언니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되겠죠. 날씬한 언니가 날씬한 거에 돋보이려면 뭐예요? 옆에 뚱뚱한 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키가 크고 쭉쭉 빵빵 언니가 있으면 짜리몽탕한 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돋보이잖아요. 이 삶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이 한 면만 있어요? 양면이 있죠.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는 한 몸입니다. 앞면은 천사이고 뒷면은 악마입니다. 사람들은 순전한 사람들은 별개의 것으로 압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조화로운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외형상에 보이는 드러난 조화 이것보다 숨은 조화 보이지 않는 조화 결혼보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순수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면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니까 의무감은 그건 어떤 의미로는 추한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에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안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나라 젊은이가 다 군대 가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안 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의무로 가야 합니다. 사지가 멀쩡한 놈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르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칠판, 옛날 칠판 알죠? 이거는 지금 이 칠판에 할 수 없는데
옛날 칠판. 옛날 칠판은 까맸습니다. 바탕이. 그래서 흑판이라고 해서 흑판. 분필은 하얗죠. 서로 양쪽 극단이죠. 칠판은 까맣고 분필은 하얗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하얀 칠판에 하얀 글씨를 쓰면 더 깨끗할 텐데.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흰 글씨 돋보이기 위해서는 까만 게 할 수 없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죠. 깜장 색깔을 바탕에 깔아야, 깜장 위에 흰 글을 써야 돋보입니다. 정반대되는 극단이죠. 흰 것이 아름답게 돋보이려면 반드시 그 배경은 깜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흰 것과 검정의 조화, 절묘한 조화가 분필과 칠판의 사이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만약에 칠판에다가 하얀 분필로 쓴다. 더 깨끗하게 하려고. 이거는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이건 바보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것이 까만 게 싫기는 하더라도 흰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검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말은 수용해야 돼요, 수용 안 해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삶에는 다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는데 두 놈, 한 놈은 참 얘가 말 잘 하는데 요거는 개망난이야. 이건 내 새끼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얘를 잘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자르면 가정의 조화가 깨진다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부둥켜 안고 니하고 죽자 하면서도 엄마는 그 애 새끼를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 애가 나중에 언젠가는 뉘우치고 깨닫고 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도록 참고 기다려줘야 되죠. 그래야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 새끼 저거는 저 알고 보니 학교 선생님 전화해보니 저거 뭐 사흘 전에도 학교 안 갔고 뭐도 안 갔고 통지표도 안 보여주고 저거 뭐 엉터리다. 저건 호직에서 팥버리자.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그건 조화가 안 되죠. 다 감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중도란 말은 양쪽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말했지만 절에 가면 사물이 있다 했잖아요. 범종, 법고, 운판, 모거 네 가지가 있죠. 종을 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잘난 놈, 못난 놈, 뭐 멀쩡한 놈, 어디 다리가 아픈 놈, 뭐 나쁜 짓 한 놈, 착한 놈, 모조리다. 모든 중생들이 깨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또라이 하지 말라고, 잠자지 말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고 알죠? 네. 그거는 왜 치는 거예요? 북 옆에 가죽이 붙었죠. 이 지상에 있는 짐승들, 배에 가죽이 있죠. 그 짐승들도 전부 이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 이 아름다운 오묘한 세계로 부처님한테 정신 차려라, 깨라. 그걸 구제하려고, 제도하려고 그래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판, 나는 거, 나는 짐승도 다 모거, 물고기 한 마리, 고래에서 새우 새끼까지 다 제도하려고 그 마음, 그런 정신에서 절에서 예불을 할 때, 행사할 때 네 가지를 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이런 고급스러운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주 어릴 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자꾸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아니까 이야,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이게 다 조화잖아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사람만 구하고 다른 모든 짐승들은 필요 없다. 이라면 부처님의 그릇이나 스케일이나 이게 좁아지죠. 그 높은 정신이 낮아지죠. 그렇다면 그 정신은, 그 이념에는 산티 나요, 산티 안 나요? 산티가 난다고. 자,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쪽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로 착각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돼.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안 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랑해야 됩니다. 저 애 새끼가 불량식품을 사 먹고 있어. 그 나 모르는 애야. 이 동네인지 몰라요. 어느 동네인지. 화나요? 화 안 나요? 그냥 가요. 그냥. 저게 내 조카다. 그러면 약간 신경이 쓰이죠. 야, 아무개 막 그거 먹지 마 이래죠. 그러겠죠. 내 조카가 아니고 내 새끼야. 그러면 욕 나와, 욕 안 나와요? 욕 나와요. 욕 나와도 안 되면 한 대 때리죠. 이 새끼하고. 이게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화난다는 말은, 화 안 난다는 말은 사랑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뭐 화 안 내는 게 뭐 대단한 걸로 아니에요. 화는 사랑과 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락 정토가 있고 무관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극락과 지옥은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불교 기본적인 생각들이잖아요.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거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화만 안 난다. 그건 위선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속어요. 근데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사람도 또 있죠. 이것도 아니야. 바보야.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한쪽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화낼 때는 화내고 웃을 때는 웃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요. 그걸 할 줄 알아야지. 그거 뭐 자꾸 엉터리 짓 하지 마세요. 만약에 강물이 일관되게 동쪽으로만 계속 간다. 혹은 북쪽으로만 계속 간다. 강물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강물은 낮은 데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돌멩이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쌓이면 또 넘어가고 뭐 자꾸 낮은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맨 끝에 어디 가요? 바다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근데 어느 한 곳을 정해가 그쪽만 계속 가면 바다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안 된다고, 안 돼요. 이게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대립되는 것, 이것이 이것이 파괴되면 결국은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 지상에는 이쁜 언니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안 이쁜 언니도 있고 뚱뚱한 언니도 있고 안 뚱뚱한 언니도 있고 길 언니도 있고 짤막한 언니도 있고 그죠? 콩쥐도 있고 그렇지 파치도 있고 다 두 언니가 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심청이만 있으면 돼요? 무슨 엄마 있어야 돼요? 뺑덕 엄마도 있어야지.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삶, 이게 아름다운 지상이고 이 다른 상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거. 새나라당은 있고 저 데모하는 민주당은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요. 저 데모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고래고래 고함 주고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저쪽에 가진 자들이 늘 긴장해요, 긴장 안 해요? 긴장한 거요. 그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저 데모하는 새끼들 저거 안 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내가 데모하란 말도 아니고 안 하란 말도 아니에요.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합니까? 네. 마치겠습니다.